입춘을 넘긴 2025년 2월의 어느 날, 절기상 봄이 시작됐다지만 여전히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종로 탑골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추위에 골목길마다 찬바람이 몰아치지만 공원은 여전히 아침 일과로 분주합니다. 이른이 넘은 친구와 간식을 나누는 노인, 40년 지기와 장기를 두는 노인, 이른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이들까지 이곳은 노인들에게 제2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이 되면 여기로 나와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공원 한켠에서 만난 72살 김용철 씨의 말에 주변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구부정한 어깨는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 이곳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청계천 주변의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들, 을지로, 인쇄소의 기술자들, 동대문 시장의 장사꾼들, 모두가 활기찬 발걸음으로 이 거리를 누볐습니다. 지금은 흰 머리로 변했지만 그때의 우리는 검은 머리로 이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1만 원, 갈비탕이 500원이었던 시절이었죠. 김용철 씨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월급 봉투 받으면 을에 부모님께 드렸어요. 지금처럼 통장이 어쩌고 적금이 어쩌고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공원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곳에 모인 노인들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노년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엔 이 근처에서 장사했어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도 팔고. 그땐 장사가 잘 됐죠. 김용철 씨가 공원 주변을 둘러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우리 때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었잖아요. 지금 받는 노령연금 30만 원으로는 택도 없지요. 이제는 무료 급식소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밥 타는 사람이 200명은 될 거예요. 다들 살기 힘드니까. 그의 말에 옆자리 할머니가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도 여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기억나세요?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들썩였는지. 한 노인이 말을 꺼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2000년대가 되면 선진국 된다고. 우리도 유럽 노인들처럼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네요. 오전 10시 천천히 공원으로 들어서는 77살 한성 씨. 그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입니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60대 후반까지는 청소도 하고. 청소는 그래도 취직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주름진 손이 아픈 무릎을 문지릅니다. 70년대 말에 우리가 처음 직장 잡았을 때 한성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됐는데 그래도 그게 꽤 괜찮은 돈이었지요. 그땐 뭐가 되든 될 것 같았는데. 그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한성 씨는 2달 전 마지막 희망을 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걸음을 뗄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아파왔지만 병원비가 두려워 미뤄왔던 검진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차가웠습니다. 양쪽 무릎 다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뼈와 뼈가 맞닿아 있어요. 이대로 두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예요. 수술비를 물었습니다. 의사가 금액을 말하자 한성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3년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겨울에도 난방을 아끼며 모은 돈이 고작 93만 원. 이게 전 재산이에요. 낡은 외투 안주머니를 두드리며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머니 속 통장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가락이 떨립니다. 혹시 가족분들께 연락은 하셨나요? 연락이 안 돼요. 한성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실직하고 거리에 나앉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엔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는 번호도 바뀌고. 말을 잇던 한성 씨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까맣게 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한성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손주도 있을 텐데. 요즘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무릎이 아파서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 살았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참 한심하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한성 씨의 어깨가 떨립니다. 옛날에는 아파도 참았잖아요. 병원은 죽기 살기로 아플 때나 가는 거였고. 한성 씨의 말에 옆자리 할머니가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지금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 가는 게 더 무서워요. 공원 벤치에 모인 노인들의 대화에서 아프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관절염, 당뇨, 고혈압.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병과 함께 의료비도 늘어갑니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가 45조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를 접하고도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가 재난 수준입니다. 노인복지학과 김태현 교수의 설명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노인 파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죠. 한국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노후 보장이 취약합니다. 모든 연금을 합쳐도 월 평균 60만 원. 최소 노후 생활비 124만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땐 그런 개념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사는 게 바빴으니까요. 지금 젊은이들은 맞벌이도 하고 연금도 들고 우리 때와는 다르죠. 그때는 은퇴가 먼 미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김용철 씨의 말에 주변 노인들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 속에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버텨내고 있는 우리 노인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한 고시원. 미로 같은 좁은 복도를 지나 맨 끝방, 쪽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 67살 정상혁 씨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살 때는 이런 날도 올 줄 몰랐죠.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만한 방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월세가 26만 원, 그나마 싼 편이라고 하네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좁은 공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침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고 천장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한때는 봉제 공장을 했었어요. 정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직원도 10명이나 있었는데 그의 인생을 뒤바꾼 건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거래처에서 결제를 미루더니 공장 운영이 힘들어졌어요. 은행에선 담보가 없다고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러다 누가 사채 쪽 소개를 해줬죠. 급하니까 인감이랑 카드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대출을 막 받아서 쓴 거예요. 결국 평생 모아온 아파트까지 날아갔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방 안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잡으려 정 씨가 벽지 틈새에 약을 바릅니다. 빈대도 많아요. 밤에 옷 속까지 기어들어와서 약을 붙여놨더니 좀 나아졌어요. 처음엔 밤마다 벌레 물린 자국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이것도 적응이 됐나 봐요. 쓴웃음을 지으며 그가 낡은 싱크대 위에 귀리 봉지를 가리킵니다.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하루 세 끼를 귀리로 때우는 게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 때문에 흰쌀밥이랑 밀가루는 절대 먹지 말래요. 근데 고시원에서 주는 공짜 밥이 다 그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죠.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 하니까 귀리는 꼭 한 끼라도 먹으려고 해요. 이게 내 몸 건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 가족과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민등록부엔 이혼으로 기록됐다는 그의 말에 딸과 아들 얼굴이 보고 싶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취직을 여러 번 해봤어요. 경비도 해보고 식당 일도 해보고. 근데 어김없이 압류 통지가 와요. 회사에서 불러서 물어보면 너무 창피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렵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대화도 되지. 옛 친구들 만나면 밥 한 끼는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최악이에요. 이제는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죠. 정 씨의 방 벽면에는 달력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2025년 1월, 그의 67번째 겨울입니다. 달력 아래로 곱게 접힌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분홍빛 멋쟁이 양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정 씨가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환하게 웃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죠. 돈이 없어도 희망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이웃이 있었잖아요. 공원에서 만난 82살 박영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파도 누가 죽 끓여주고 김치도 나눠 먹고.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도시화와 핵가족화는 노인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거. 그때는 당연한 거였는데. 한 할머니의 말에 공원의 노인들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안쓰러워요. 집값은 오르고 취직은 어렵고. 그러니 부모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되지. 김용철 씨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도 명절 때나 와요. 서운하지만 이해는 해요. 시대가 변했다지만 노인을 위한 제도는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노인 가구가 1만을 넘어섰습니다. 고시원은 이제 노인정이란 별명이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공원 한켠에서 만난 일은 5살 이상철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공장에서 밤새워 일하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상철 씨는 30년간 섬유공장에서 일했습니다. 70년대 초반에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옷 만들어서 수출한다고.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됐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거란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기 청계천 옆에 있던 공장 기억나세요? 옆자리에 노인이 말을 거듭니다.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었죠. 그래도 거기서 기술 배워서 자식들 대학 보냈어요. 지하철 1호선 처음 개통됐을 때, 그때가 언제였죠? 한 할머니가 묻자 여기저기서 대답이 이어집니다. 73년이었나? 맞아요.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그들의 기억 속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하철이 뚫리고 고속도로가 열리고 아파트가 올라가던 그때 그들은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만큼이라도 읽어놨으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살만한 거 아니에요? 겨울해가 저물어갑니다. 탑골공원의 노인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뜹니다. 어둠이 내리자 찬바람이 더 매서워졌습니다. 한성 씨도 천천히 일어섭니다. 내일도 나오실 거예요? 나와야죠. 여기라도 안 나오면 정말 미치지 싶어요. 한성 씨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을 감싸주며 절뚝이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매서운 바람에 그의 낡은 외투자락이 펄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공장에서, 시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이 나라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차례입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노인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